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정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성영 의사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회장 황선영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9일 이상욱 운영총무위원장 직무대리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11월 30일 김성경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일 배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으로 12월 1일 배인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 2021년도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다음 구정질문 신청사항으로 11월 30일 배인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오늘 질문하시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1월 23일 이상욱 의원과 11월 30일 남영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위원장의 심사 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발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이의음으로 소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19조에 어거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본회의 상정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경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정례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0회 정례 의사일정 변경의 건입니다. 기존 의사일정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간사 선출과 윤리특위 활동 계획을 처리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윤리특위 징계 요구사항 진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15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징계 요구의 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제87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부산광역시 동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동구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 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하며 제척 대상 2인을 제외한 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이음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정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양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전근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0개 동구의 정례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 부여와 죄송합니다.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의원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외 32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괄 개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수 시기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산 체육공원 풀살장 등 4곳의 관내 체육시설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에 재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및 다른 법령의 수수료 면제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유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관리 임용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정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로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남영신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의하기 위하여 안건 제출 시까지 정의를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정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촉결을 선포합니다. 남영신 의원 외 2명이 부의 요구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부의 요구한 이유와 안건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영신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영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성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0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인을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동구문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지역문화의 중심인 동구문화원은 1967년 건립된 건축물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정동 104-1번지 대지 50.2제곱미터와 수정동 1091-1번지 국어 115.92제곱미터는 문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로 동구문화원을 다시 짓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문화원 주변 토지 가격은 북학 및 인근지역 개발로 인해 매년 10%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사전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이후 동구문화원의 미래를 위한 재건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그 첫 사업으로 국유지를 매수하는 계획안을 다시 한 번 더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 본회의 부의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남영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음으로 하겠습니다. 남영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고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계 결과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였으므로 남영심 의원의 이인이 발의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종오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성경 의원입니다. 제300회 동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정 사항 및 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반영하여 위탁 기간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산시 조례와 구군별 조례가 상이함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 반영하여 달라는 부산시의 요청에 따라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 장소를 통일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 취득 계획안은 생활 SOC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구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내 공용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및 범위를 동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내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우수기업인에 대한 감면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호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해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2인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동구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정호 주거환경 개선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인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21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960억
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3,728억 6,700만 원보다 231억 4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결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인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결은 2인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정질문권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배인환 의원께서 하시고 답변자는 최행욱 구청장님으로 지정하였으며 질문 방식은 1문 1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질문 시간은 총 20분이며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답변이 종료된 후 보충 질문 요지와 질문 답변 방식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한 보충 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보충 질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배인환 의원님 그리고 최형우 구청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자로 나와주시고 구정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인환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구문화원 관련 질문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2021년 8월달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공문을 받았을 때 8월 6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제안서가 단 2장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사업 제안서가 많고 적고는 질이 중요하지만도 이 공소 규모 자체가 공사 규모 자체가 이 1,000억이 넘는 사업을 A4 용지 2장으로서 사업 제안서를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사업 제안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사실 공적인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원도 공간이 부족으로 해서 계속 그 문화원 공간 확장을 요청해 왔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체육회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내년에 임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원 자체도 지금 그 조그만 공간에 계속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그 평생교육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도 들어가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매일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고 있고 우리 교육진로센터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등 굉장히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간이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대한노인회도 지금 복지관 분간해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총,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부터 모든 단체들이 지금 공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공간 부족을 한꺼번에 해소할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라고 한 겁니다. 문체과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첫 번째 감정평가, 두 번째 동구문화원 매매계약서, 세 번째 문화원 이전, 그리고 다섯 번째에 의회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초기에 본 의원에게 본인은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한 기억이 나시죠? 철저한 의회주의자이신 구청장께서 먼저 동구문화원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의회 승인 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 말은 계획에 보면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매매 계약이 두 번째고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의원님들 수차례 찾아가서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 드린 거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런데 매매 계약을 두 번째로 놔두고 다섯 번째에 의회 승인이라는 거는 정말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이런 발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도 절차상의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 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합법화시켜주는 기구로 변했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민간 사업자로부터 8월 달에 사업 제안을 받았으면 의회는 물론 동구 문화원 이사진과 동구 문화 주민들과 재건축 방식에 대해 다양한 공청회와 전문가와의 충분한 토론, 협의 및 타 지역 사례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 문체과에서 준 민간 사업자의 사업 일정을 보면 이미 2020년 12월까지 동구문화원 D 민간 토지 계약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동구청의 사업 제안은 2021년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8월입니다. 어떻게 동구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동구문화원을 이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겁없이 시세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동구문화원 D 민간 토지를 막 사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잠깐만요. 제가 아직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대장동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덜끓는 시점에 우리 동구에 이런 느낌을 주는 일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민간 토지를 매수했냐면요. 42평짜리 창고를 25억 8천만 원, 평당 5,94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고 수미식당 같은 경우
15억 2천만 원, 평당 4,396만 원을 주고 매수를 했고, 심지어 골목 안에 짜투리 땅 1.5평은 3억을 줬습니다. 평당 1억 9천만 원입니다. 우리 동구 땅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을 이렇게 초스피드로 내어 진행하려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동구 문화원은 답변 민간 드리겠습니다. 사업자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이 구청장 임기 말기에 그렇게도 시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업자가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것은 훨씬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언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 아마 그때도 매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래 그 공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는 거기에 120세대 규모 정도의 단독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그 민간 사업자도 단독으로 아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얼마에 매입했고 안 했고는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지금 동구의 땅값이 사실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슈퍼마켓 하나 있는 그 건물이 평당 제가 알기로는 6, 7천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작은 평수, 아마 그 뭐 1.5평인가 2평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평수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마 소송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박기라고. 그거는 그 민간 사업자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서 답변할 거는 아닌 것으로 봐지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사업을 처음에 아시다시피 동구 문화원 자리가 네모 반듯한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관 한박이라든지 그 앞에 어루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 문화원 자체의 공간만으로 가지고는 제대로 된 건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판단해서 당시 건축 과장이 이거는 함께 해야 공간의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저한테 세 차례나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울림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울림 센터는 그래도 부지가 네모 반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층에 다른 여러 가지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특히 BF 인증을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빼면 한 90평 정도밖에 공간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문화원도 저희들이 대충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뭡니까? 주차 빌딩 건립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집어넣으면 실제적으로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 건축과장의 제안이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공간 활용은 아마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런데 그 민간 사업자의 제안은 1900평을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900평의 제안은 우리가 1200평보다 700평이 더 많이 남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감정평가를 해봐라. 그래서 중앙과 나라라는 두 군데 평가에서의 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현 건물의 가치와 향후 그렇게 지었을 때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70억이 더 많이 평가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방금 했던 질문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취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강급 기준으로 지금 평당 건립 비용이 90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가 1900평을 지으려면 900만 원씩 하면 18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배인환 의원이 구청장의 입장이라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재산 가치가 더 늘어나는 그 사업을 안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다시피 뭐 대장동도 있지만은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120세대의 이 공급 주택이 229호로 늘어나니까 그게 또 LH가 신혼집으로 매입하기로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구의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청년들에게 보다 싼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데 그걸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있으면은 네. 방금 했던 부분에 제가 답변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런데 자 앞에 거 다시 설명하면요. 제안서는 2021년 8월 달에 제안을 했는데 땅 매수는 계획서에 2020년도 12월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안 하고 그렇게 됩니까? 원래 평당 1억 9천만 원 주고 평당 6천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가 사겠습니까? 누가 약속 안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매입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배현아 의원님. 다시 한 말씀해 주세요. 그 민간업자가 예. 그 땅들을 매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민간 사업자가 땅을 뭐라고요? 매입한 본래 자신의 그 부지를 예. 각각 매입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매입한 시점은 다 다르죠, 전부. 그 언제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도 엄청난 가격에 사줄지 안 사줄지도 모르는 땅을 어떻게 그렇게 전부 다가 그렇게 고가에 다 삽니까? 본래 그 땅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 일부 땅은 우리 동구청 공무원 출신의 정년퇴직한 분의 땅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랬죠. 그 땅을 원래 우리한테 불화를 하기로 대충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쪽 그런데요, 분이 땅을 더 자기가 그 땅을 평당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동구 문화원과 공동개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나 의원님이 지금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민간 감정평가라고 사업자가 이야기했었죠. 땅을 매입한 시점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제가 감정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감정평가서를 제가 봤는데 우리 그 동구문화원 부지하고 뒤에 동구문화원 뒤에 부지는 공시지가 차이만 해도 약 3배 차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간 토지하고 동구문화원하고 약 60평 정도 차이 나는데 동구문화원 감정평가는 100억이고 뒤에 민간 토지는 170억입니다. 누가 봐도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무슨 말씀이죠? 뒤에 누가 감정 민간 토지 감정평가 가격은 170억이고 동구문화원 평가 가격은 약 두 개를 보면은 두 가지 평가인 거 보면 평균 내면은 100억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배나 의원님이 자료를 착각을 하셨는데요. 이 동구문화원 그 100억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를 중앙하고 나라랑 감정평가에서 평가를 한 거고 그 나머지 170억은 그쪽에서 건립해서 우리한테 1900평을 주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거냐가 170억이지 그 민간 사업자의 그 부지가 170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 사업자를 우리가 감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땅 감정 제가 여기 제가 이 감정 평가를 두 장을 들고 가지고 카트를 떠왔습니다. 하나는 1200이고 하나는 175억 2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인 것 같은데요. 동구문화원 부지 공동개발 감정 평가인데 신축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 그게 170억입니다. 신축했을 때 예. 우리가 받을 그 가치가 총 되는 게 170억이니까 제가 현재를 감정평가하면 100억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1900평을 받으면 이게 17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민간 사업자의 토지는 어떻게 감정평가합니까? 자, 그거는 지금 저도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조금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 사업자가 뒤에 문화원 뒤 부지를 총 매입한 금액이 111억 7,200만 원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111억을 주든
1100억을 주든 간에 자기가 지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구문화원하고 공동개발을 이렇게 비싸게 사가 공동개발을 해가지고 하는 데서 사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을 그러니까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 질문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분이 땅을 언제부터 매입했는지부터 네. 의원님이 다시 한번 쭉 보시고, 그 당시는 우리하고 공동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 거의 대부분의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 사업자라도 땅값을 매입할 때에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하는 적정 가격에 하는 거지. 그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당 1.5평짜리가 3억이고 예를 들어 40평 정도 되는 창고 부지가 25억이고 이렇게 어떻게 사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한테 판단을 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판단이 아니고 공동개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수지 분석을 요구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이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동구청이 사업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지 분석 자료가 없다고 했죠. 그러면은 성남시 대장동은 성남시가 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민간이 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지는 그 민간 사업자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재정 투입이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 수지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민간이 그냥 공동주택을 지어서 본인이 분양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라면 저는 배 의원님 걱정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LH가 이미 신혼집으로 해서 LH가 감정평가사를 붙이고 또 그 사업주에서 감정평가를 붙여서 그 중간액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LH에서 다 전부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대장동처럼 민간이 어떤 특정 부지를 우리 주거용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3년 뒤에 LH에서 팔든 일반 분양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구청이 소유권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4개 척밖에 받을 수가 없고, 그거는 제가 보십시오. 아무리 무상으로 사업비를 내지 않고 지어준다 해가지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수지 분석할 필요 없다.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할 때 이건 LH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는 거지, 그 매각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지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각 동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거친 후에 충분히 그 사업수지 그때는 정확하게 되니까 할 겁니다. 아니 사업 전에 수지 분석을 사업자가 하는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민간 사업자, 저도 민간 회사를 다니지 않은데요. 우리 회의하면은요 가장 먼저 사장이 물어보는 말이 뭔가 돈 대납니다. 그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아까 배인환 의원님이 저희들도 수지 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얼추는 대충 이 정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겠다 이거는 있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것이 LH가 이율을 10%에서 15%로 하는데 그건 또 LH하고 그 민간 사업자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현재. 그렇다면 대충 지금 30평 규모의 229세대를 분양 계획이다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수지를 분석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건립비와 전체 분양비의 건립비와 토지 매입비를 빼고 또 우리 동구에 주는 1900평에 대한 건립비를 빼면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100억 정도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그것이 우리 의회 심의 과정에서 그건 너무 많다, 더 환수하자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 지금 청장님, 지금 이 단계에서 뒤에 문화원 부지에 특혜를 주니 그거를 그렇게 비싸게 엄청난- 샀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동구 문화원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회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제가 배인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토지 매입을 언제 했는지부터 그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업자 얼굴 한번 안 봤습니다. 제가 재개발의 대가 67년도에 된 거를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중요한 거는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해서 왜 우리는 수지 분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아니, 단지 무상으로 지준다 돈 안 든다는, 만약에 그리 따지면 세종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를 건설업자하고 짜가지고 밑에 우리 청사만 지주고 위에다가 수십 층 올려가지고 아파트에 다 선물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인천에 미추홀구가 새 청사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한 1,400억 되는 거를 지금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게 하고 1,400억을 청사를 짓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도 과거에 그 점포도서관을 그렇게 개발하려고 했던 경험도 있고요. 지금 그 많은 쪽에서, 왜냐하면 왜 이런, 우리가 땅만 많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원도심, 특히 북강시대를 맞아서 동구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는 여러 가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민간인 제안이라면 저는 당연히 우리가 천색을 해야 되죠. 이거는 거꾸로 배인환 의원님이나 여기 있는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이라도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구청장님. 동구 문화부지 우리 동구 안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는 가장 노란부인데 그 노란부를 무상 4개층짜리 지어주고 위에서 민간사업자가 290세대의 아파트를 가져가는 그런 지금 현재 사업인데 그거를 수지 분석 없이 그냥 우리 거만 무상으로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지 분석이라는 것이 예. 나중에 수의 계약을 하면 나중에 뭐 할 겁니까? 나중에 공사 다 주고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소유권 넘어가고 나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수의 계약할 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수의 계약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의원님의 걱정도 충분히 타당하다고는 봅니다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장동처럼 민간이 그 택지를 개발해서 마구 분양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뻔합니다. 그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한 1,000억 정도 아마 건립비나 이런 게 들어가면 분양비, 분양 회원들 딱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건립비 빼고 우리 1,900평에 대한 그 기업은 빼고 본인의 토지 매입비 빼면 얼마 남는다는 게 뻔하게 나오는데 아니 그때 청장님 계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시점에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예. 핵심은 뭐냐면 최소한 제가 재임 중에는 그 틀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 사실 가지고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간곡히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 일이 아니라도 마무리해야 할 일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이 문제만은 자기 구청장하고 자기 의회로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또 공간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대한노인의 그 지혜에는 그 문화원 자리에 거기에 13세대가 같이 쓸 수 있는 그 육아종합센터를 비롯해서 그런 공간이 들어간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번에 한꺼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청년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한 20평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자기 사무실 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50평짜리 한 3군데의 회의실이 있으면 같이 공유 회의실로 하면서 돌아가면 얼마든지 거기에서 다들 공간 부족함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한목에 그런 것들을 또 저희들이 투명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수지 분석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설계가 나오고 하면 다 분석해서 할 건데 우리 공무원들은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자, 다음은 부산진역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진역 복합문화센터 총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부산진역 복합문화센터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소요 예산이 3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접종센터 소요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첫 단계는 6억이었는데 추가로 한 2억이 더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센터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4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을 했죠. 한 6개월 정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공사업체명이 주식회사 유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유한 대표이사 정인옥 씨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예, 아는 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동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서는 기존 체육센터 등을 이용했고 동구는 6개월 사용할 코로나 접종센터를 신축을 하였습니다. 부산진역 부지의 소유자는 코레일 맞죠? 그렇습니다. 코레일과 작성한 시설 사용 계약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 사용료가 그건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2억 8천 얼마. 이 시설 사용료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서에 개간일하고 같이 개간일에 맞춰 가지고 부과하는 거지 계약서 작성의 날로부터 부과하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저희 담당 예, 제가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개간일에 맞추어 부과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 사용료가 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렇게가 집행된 거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물으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할 거라 하는 이야기로 또 바뀌어지더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요걸 한번 꼭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는 이 시설이 완공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개소한 날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계약한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설 사용료가 나간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진역 안전등급을 받았는 거는 아시지요? 부산진역 그 건물 역사가 안전 진단을 받은 거는 아시지요? 네, C등급 받았죠. 코레일로부터 우리 그 시설 사용료 감면 받았습니까? 그는 나중에 한번 파악해가지고 예, 다시 답변 드리도록. 참고로 코레일에 보면은 자산관리 규정에 보면은 20년 이상 된 건물이나 안전등급 C등급이라든지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보수 비용을 감면을 해줍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레일하고 자산관리 규정에 보면은 임대기간이 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 정확하게 제가 파악 5년입니다. 5년. 네. 최대 5년입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이고 5년을 초과되는 범위는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약이 모든 게 보면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와 다르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시설 시설 사용이 최대 5년인데 만약에 시설 사용 해제 후에 이 시설 사용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산 진역은 사실은 2005년에 이제 폐역이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표적으로 거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무료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때문에 저희들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백신 접종센터 부지를 여러 가지로 저희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심지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우리가 고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우리 구청까지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가 무료급식소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이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년씩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게 본래 그 공공에 있어가지고는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른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일단 여기서 참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드리기가 좀 합니다만은 일단은 공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확보해내면 거기에 대해서 코레일이나 이런 쪽에서 충분하게 앞으로 계속적인 양해를 구할 제가 다음에 이거는 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공적으로 이걸 몫을 바꿔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이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 말고 부산항만공사 것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공기업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업 장기간으로 계약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씩 보통 길어야 2년이고. 거기에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레일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구청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업 불가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쪽에 코레일에서 오피스텔을 지으려다가 우리 동구청이 반대로 무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은 우리 동구청이 코레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활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거지, 어느 일방이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뭐 정지해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코레일의 계약서는요, 화해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계약서를 만듭니다, 항상.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차후의 문제도 또 자기의 어떤 분들이 전부 다가 맡아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저 커피 박물관에 대해 질문할게요. 예, 커피 박물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박물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커피 박물관 운영조례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상 같은 경우는 다 했거든요. 네. 박물관이라는 걸 들어가면은 사상구 같은 경우는 사상 아직까지 그게 예. 커피 박물관으로 공인되지 않았고 명칭만 커피 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아마 커피 박물관에 대한 아니 기존협약서도 지금 다 했고 작성했고 했는데 5월달에 했던데 아니 제 이야기는 예. 등록 박물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아직 요건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요건이 갖춰서 아마 지금 공적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관련 조례도 함께 당연히 그 협약서에 보면은 이런저런 사유로 기성품 전부를 기성자에게 반환한다고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협약이 올바른 협약이라고 생각합니까? 애당초 이제 그 기증자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은 거기에 자신이 기증한 물품이 전시되지 못할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놓고 만약에 전시가 안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당황할 거다 하면 그거는 그냥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 아니 우리 기부금품이라는 거는 반대 거부가 없는 금전이나 금품 아닙니까? 물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 같은 경우로 할 때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증자의 조건이, 그죠? 그런데도 그런 조건이 붙었다 하는 거는 뭔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의원님이 의아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업 자체는 이제 부산시에서 쭉 할고 또 했고 예. 부산시에서 그런 가치평가나 이런 거 다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또한 그분이 실제적으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반드시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고액이다 3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금액도 그 유물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혹은
사설, 등록, 감정 업체로부터 받아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적은 없었고 단지 부산시의 관광 관련된 몇 분들한테 그냥 구두상의 어떤 말만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가 가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커피 관련 유물을 일반 박물관 같이 기증신청서 수령, 수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유물 기증받는 절차가 아닌 기부심사를 통해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떤 뭐 유물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그거는 물론 뭐 그것이 문화재라든지 유물로서 뭐 그 충분한 그게 있다 하면 별도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부산시가 가치평가를 내린 사업이고 부산시가 해운대 폐역사의 커피박물관을 고분의 기증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코레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부산시가 접은 것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받을 사람은 동구밖에 없을 겁니다. 이 조건에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고요, 시민들로서도 평가받죠. 뭐. 기부금품에 보면은 우리 조례에도 보면은 기증품 받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단지 수령증만 적어주면 됩니다. 기증자한테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조례대로 기증자가 자신이 기증한 유물을 관리하면서 인건비 등 모든 운영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심지어 제로비까지 지원을 받으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명분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문화사업을 구청이 제공한 장소, 커피 박물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거기서 박물관 입장료라든지 여러 것을 징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매입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 컬렉션 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거기서 일종의 계속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좀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 중간에 거기에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공공의 영역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 판단하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요, 행정 업무상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기증받다 보니 구청장께서 제출한 답변과 같이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증자를 통해 위탁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2항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또는 기부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받거나 받으면서 조건까지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과연 우리가 그 지역의 문화진흥이라든지 또 우리 동구는 특히 갤러리라든지 박물관, 미술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문화적 앵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각 구의 당연한 노력이라고 보고 그 일환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편의를 제공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편의를 제공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그 커피 박물관이 공공성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도 받기 때문에. 아니 임대기간이 최대 5년인데 5년 뒤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에 그거를 임대기간이 5년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코레일이고 어떻고 하더라도 공공과 공공이 같이 또 이번에 그 백신 접종센터 부지에는 부산시가 또 18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럼 부산시가 그럼 그 5년 가지고 18억을 투입하겠습니까? 그거는
최소한의 공공과 공공기관끼리의 참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걱정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 예산이요, 지금 22억하고 임대료가 연 3억에 공시지가에 따라 계속 상승할 겁니다. 해가 약 15억 정도. 그 다음에 위탁비가 1억 5천에 연간 1억 5천에 5년 하면 7억 5천 되거든요. 총 합해가 한 45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5년 동안 하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아까 전에 동구 무라운도 마찬가지로 그런 돈 좀 아껴가지고 민간 사업자하고 손잡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정말 저 배현님 그 시민 마당 조성 사업은 잠깐만요. 예. 질문 발언 시간, 배인환 의원님 질문 발언 시간 종료 2분 전입니다. 예, 보충 질문으로 계속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부산 진역을 한번 진짜 아프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주민들 품으로 들어오고 또 앞으로 시민들의 아마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아무리 코레일이 아니고 어디라도 그렇게 시민들이 사랑하는 그 장소를 일방적으로 언어도 없이 대가져간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부산시나 이런 데서 우리가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철도 시설과 항만 시설 때문에 발전이 저해가 엄청나게 돼 있고 현재 우리 지중화 사업을 하려는 것도 바로 철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환수해 올까 하고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환수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데모스 지금 박아난 겁니다. 데모스 박아놓고 계속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걸 가지고 한국철도공사 규모에서 자기들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할 때에 동구 커피 박물관 하나 정도 가지고 사업 안 하겠습니까? 거기는 비단 커피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여행자 도서관이라든지 갤러리라든지 그러면 그 앞에 또 백신 종합 검진 접종센터에 또 부산시가 또 새로운 우리 아동들을 위한 그런 앵커 기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와 동구청이 계속 어떻게든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의 부지를 우리 것으로 좀 만들어가면서 계속 확보를 해나가야 되지. 꼭 그거를 코레일 입장에서 5년이면 끝나니까 뭐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 1년 단위 계획을 할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항구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그 어떤 전초적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성자 물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기성자 물품이 커피 박물관 그게 글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성자 입장에서 정말 이 좋은 조건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커피 박물관 커피를 실은 저도 뭐 커피를 마시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 그거를 이제 특혜로 본다면 뭐 시각에 좀 차이가 있다 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정말 오랫동안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컬렉션을 해왔던 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증받아서 그냥 소비해 나갈 거냐 아니면 거기에 정말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손길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할 건가는 그거는 그 시각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기증협약하고 기증자에게 위탁까지 주는 계약이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를 생각하면서 특히 이 사업도 구청장님의 어떤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업이 개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저도 왜 자꾸 이렇게 임기 말기에 다른 일도 많으실 건데 자꾸 이런 게 일어나는지 저도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일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구청장 예? 보고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래서 뒷짐지고 있을까요? 네. 이게 전부 5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거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왜 자꾸 리피트 반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인환 의원님 그리고 최영우 구순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휴ек하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상욱 의원과 낭념식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서 인선을 중요하겠습니다. 동구청이 잘못 결정하면 발생되는 문제점 현안에 몇 가지 제안합니다. 국민의힘 이상욱입니다. 첫 번째, 호텔을 넣었다가 돈벌이 분양을 위해 호텔 숙박을 뺀 생활 숙박객실이 가득 찬 한성센터를 동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승인하게 되면 안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생활 숙박시설을 도입으로 건축 허가 대상은 D블록, 협성마리나 G7, 롯데캐슬, 드메루, 그리고 C블록 복합관선센터로 북한의 생수, 생활 숙박시설의 씨앗을 심어 계속적으로 여기저기 생수계 싹이 올라오고 있어 빨간불이 갱부원과 함께 켜졌습니다. 상업용지의 호텔이 아닌 생활 숙박시설로 분양받은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국토부는 건축법 오피스텔 건축 기준 완화 2021년 10월 14일 시행 특례기간 21년도 10월 14일부터 23년도 10월 14일까지이며 부산시는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한시적으로 생활 숙박시설에 한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 조치 기간을 21년 11월 13일부터 23년 10월 14일까지로 현재 대상인 흑석마리나 G7의 용도 변경 신청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막 개발 반대 시민의 모임의 계속적인 항의 집회와 구의원 삭발식 항의, 성명서 발표의 역량에 생활 숙박시설의 주택 전용 방지를 강화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시행 21년 11월 2일 개정하였습니다. 함께 열심히 한 보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정 내용은 제8조 분양 강구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 신고 의무와 위반시 제재 처분 관한 사항 건축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 사용과 위반시 제재 처분 관한 사항과 제9조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생활 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과 21년 11월 2일 생활 숙박시설 건축 기준을 제정하므로 한성센터는 생활 숙박시설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재개발 1단계 부지에 생활 숙박시설 건축물의 받치되게 한 제도 허점에 대하여 제도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은 불가하지만 C-1블록 한성센터는 판매시설과 문화, 편의시설 및 집회시설 면적의 구성비는 적으며 호텔을 뺀 생활숙박으로 분양의 돈벌이로 가득 채운 한성센터는 한성 본질의 기능이 상실된 생활숙박 한성센터로 동구청에서 건축허가 승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성센터는 PQ건설 주식회사에서 판매시설, 문화, 편의시설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호텔을 포함한 연면적 구성비 44.91%와 생활숙박시설 연면적 구성비 17.16%로 대통령 영향평가가 심의를 접수하여 2018년 12월 12일에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PQ건설은 욕심이 생기는지 교묘하게 판매시설 문화, 편의시설, 집회시설 면적을 낮추고 호텔을 뺀 구성비 20.92%로 24%를 감소시키고 생활숙박시설 구성비 37.6%로 기존보다 20.44%로 높여 한성의 구실을 포장한 돈벌이가 되는 생수 분양 용도로 가득 채운 한성센터로 변경해서 대통령 영향평가 변경 심의에 접수하였지만 동구청은 심의 결과 생활숙박시설은 북한 재개발구역 한성센터 부지상 개발계획의 취지와 맞지 않은 용도이므로 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2일 반려처분 취소라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어 2021년 8월 6일 대통령 영향평가 변경심의 수정 의결되고 2021년 10월 28일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된 한성센터는 동구청에서 건축 허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하 4층, 지상 21층, 생활숙박시설 928실 중 원룸 전용 면적 11.69%는 448실, 투룸 전용 면적 13.77평 320실과 20.29평 160실로 가득 채운 분양받은 생수걸 공동위탁 숙박으로 운영하는 돈벌이 방법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면 한성센터의 본질이 기능이 사라지는 주격이 전도되는 생활숙박시설 분양센터가 될 것입니다. 한성센터는 운수시설, 한성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할 거리를 제공하는 판매시설과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과 호텔 등의 면적 구성비를 높여 제대로 된 한성센터 기능이 담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회의는 촉구합니다. 두 번째, 소랑천 생태하천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시꺼먼 색깔의 옷으로 인해 악취가 나고 바닥에는 흐물흐물거리는 있기에 몸에 닿으면 피부 이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영심 의원입니다. D3 사업자와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이 사회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공사비와 무상임대로 인한 수익 등을 따지면 모두 120억 원가량이 공공기여로 환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D1, D2, D3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동구가 개발 이익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 사업자가 욕을 먹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나아가는 방향이 다르면 정책도 달라집니다. 정책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민들 앞에 처음 섰을 때 드린 인사 말씀입니다. 새삼스럽게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북한 재개발 건축 허가에 대한 민선 6기 국민의힘 전신인 자한당 구청장과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의 대응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료가 협성 G7 건축 허가에 대한 민선 6기 자한당 구청장과 롯데 드메르 건축 허가에 대한 민선 7기 민주당 구청장이 부산시와 항만공사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민주당 구청장은 2020년 롯데 드메르 건축 허가에 대해 북한 기본계획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조망권과 해안 스카이라인 훼손이 우려된다라고 의견을 내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된 사항에 대하여 허가 철회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면 2016년 자한당 구청장이 부산시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공사 중 설치되는 가설 울타리는 동구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소재의 그림과 안내문으로 표시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태풍 등의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함이라는 가설 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의견이라고 부산시에 제출했습니다. 건축 허가에 따른 의견을 내라는데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돼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공문에서는 동구의 수장으로서 주인의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부산시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으려는 비굴함만이 읽힙니다. 부산시와 협성 G7의 뜻대로 하소서. 차라리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면 그 정직함에 박수라도 보냈을 텐데 아쉽습니다. 틈만 나면 자한당 전 구청장의 공을 소리 높여 외치는 국민의힘 모 의원님, 가설 울타리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과 동구의회가 함께 부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참석하신 시민모임과 가장 열심히 악수하며 돌아다녔던 분이 갑자기 시민모임을 통째로 부정하며 대표성이 있니 없니 하고 있으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힙니다. 1년 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시위에 함께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아무 말이 없다가 이 시점에 왜 갑자기 불굴의 투사 놀이를 하십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어 안 해도 될 고생만 동구 주민들에게 안겨준, 그리고 협성 G7으로부터 10원짜리 하나도 못 받아낸 자한당 정 구청장을 비호하기 전에 120억 원이나 받아낸 북한 막개발 반대 시민 모임에 감사부터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기억이 혼자서 삭제하고 왜곡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당장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이미지 검색만 해도 함께한 사진이 넘쳐납니다. 2016년 조망권 훼손을 우려했던 당시 모 자치위원장이 주민들과 협성 G7 허가 취소 시위를 계획했는데 당시 자한당 구청장이 공무원들을 시켜 시위를 못하게 무마시킨 일 등을 동구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구에 30년 가까이 살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동구가 가끔 소스라치게 놀라웠습니다. 기껏 30년 만에 변한 것이 어느 날 우뚝 솟아 병풍처럼 저의 시야를 가로막는 아파트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을 푸는 게 동구에 사는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무엇으로 유료를 삼아야 하나 서글펐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로받을 권리도 없는 것 같아 분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제 탓으로 돌리며 자책했습니다. 이런 격한 상반된 감정, 분노와 절망은 삼복도로 위 주민들의 공통된 감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민원도 없고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다.
정권을 이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동구의 민성구청장 24년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에 처음으로 승리의 기억을 안겨주신 북한막개발 반대 시민모임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협성 G7과의 막바지 협상과 D2 지역 협상에도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회의부터는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회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자리를 이어가는 행위는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